자, 저번 시간에 문제풀이 다 못했던 거 합쳐서 문제 풀이해 줄게요. 672번서부터 자신의 질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세요. 해당되지 않으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지 않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풀이할게. 낮이라서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야. 실수 xy에 대하여 이 식의 최소값이 19일 때 상수 k의 값은 합시다. x제곱 플러스 4x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t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선생님 치환할 때는 범위에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치환된 식이 이렇게 되고요. 얘의 최소값이 19가 되도록 우리가 1차 항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 거죠. y가 계소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y니까 yt면은 플러스 y의 절반 2분의 y 제곱하면 4분의 y 제곱 4분의 3 들어가면 마이너스 4y 되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t가 마이너스 4 이상인데 확인 한번 해보자. 해보고 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준식은 t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 4분의 3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때에 이 식이 최소값을 무엇으로 갖는다?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다라는 거고 그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t는 2분의 y여야 되고 y는 2여야 되는데 y가 2면 t는 1이 되죠. t가 1 될 수 있죠. 마이너스 4 이상이니까. 그래서 t가 1일 때 y는 2일 때 k-3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k는 22라고 구해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t가 1일 때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x값 근해 공식을 구해야 되는군요. x는 근해 공식으로 찾아야 돼요. x 만약에 찾으려면 그러니까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 이 식이 최소값을 19로 갖는다 하게끔 찾으려면 x값은 t에다가 1 집어넣어서 x를 근해 공식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뭐 그것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니까 정답은 5번 22까지만 구할게요. 678번 모든 교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라이트센에서 말하는 교육청기 치료가 써져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보시면 유형온에 여기 유형온에 있는 것들은 센에도 있고요.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봅시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냥 그림 보시면 되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B. 그때 점 P가 점 A에서 얘를 따라서 B까지 내려올 때 이것의 최소값은, 그럼 여기에 P점이 있는데 A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 구할 건데 이 A와 B는 관계가 무관하지 않아. 뭐냐면 이 A와 B는 얘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B에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B 값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주어진 이 식이 A에 어떤 거든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문제에서 제한이 뭐가 걸렸냐면 A에서 B까지 움직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P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A는 X좌표야. 0부터 자, B점의 좌표는 얘의 X절편이니까 4예요. 그래서 0부터 4까지라고 제한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준식이 변형된 걸 정리를 해보니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7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7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 꼭지점의 좌표가 1,7이고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0부터 여기 어디에 있는 4까지.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고 나머지들은 안 그려지고. 그러니까 최소값을 7로 갖고 최대값은 4를 집어넣어서 3, 3, 9, 16이라고 구해지게 돼요. 최소값은 7입니다. 정답 4번이요. 84번입니다. 활용 문제고요. 나 활용 문제가 식만 세면 더 쉽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중에 되면은 너희들이 고2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선생님 2차 함수 이제 쓸 일이 아니요. 계속 쓰여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게 계속 나와요.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16cm,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러면 얼마? 8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8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는. 뭐 사실 문제에서 쓰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렸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 1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얘의 변의 길이들을 어떠한 변수로서 식으로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변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어떤 변수, 뭐 A를 씁시다. 근데 A를 무엇으로 잡을까? 어느 길이를 A로 잡을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길이를 A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길이도 A가 되겠죠? 대칭될 테니까. 그럼 이 길이는 16-A가 될 거고 길이는 똑같을 거고. 다음. 그러면 이 길이는 얘가 1대 1대 이 직각 2등변 상이니까 45도. 여기 직각이죠? 45도, 45도, 45도. 따라서 A면 높이도 A가 돼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구하시오.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는 A 곱하기 16-X. 봐봐, 되게 쉽잖아.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렇게 2차식의 활용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때 절반 깎기는 서술형에서 절반 깎이는 감점 요인이 바로 뭐냐면 A의 범위를 써줘야 돼. A는 길이이기 때문에 0 이상이기도 한데 아무리 길어져도 8보단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변수의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사실 얘는 그렇게 쓰이지는 않아요. 이거 문제 풀 때.
상관은 없어요. 답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안 쓰면 감수점인 거야. 자, 얘는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를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16a 절반 8, 8에 64 마이너스 64 나가면서 플러스 64 그러니까 a 마이너스 8에 넓이 아 16-a가 2a죠? 아유 진짜 마이너스 2a 제곱 16a 마이너스 2를 묶어서 a 제곱 마이너스 8a 4, 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완전제곱식 계속 바꿔서 a-4의 완전제곱 플러스 32 그래서 정답 a는 4일 때 가질 수 있나 보자.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32가 넓이의 최소값인데 넓이를 구하라는 게 최대가 되는데 넓이가 최대 32가 되는데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요. a가 4일 때 그래서 a가 4니까 가로의 길이는 8이 되고요. 높이 4가 되고요. 차이는 4가 되죠. 8이랑 4니까 차이는 그래서 4가 됩니다. 정답 4. 85번. 그림 이해는 하셔도 거고요. 바로 풀이합시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의 직선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이고요.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요. 각각의 꼭지점 하나씩 직선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L1의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고요. L2의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함수식이. 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어디를 변수로 잡는 걸까? 아무 데나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나중에도 니네들 혹시나 나랑 고등 내신까지 쭉 가게 되면 나중에 무조건 이렇게 그래프와 그리고 도형이 혼재돼서 나온 그림을 보면 나는 항상 얘기하거든. 어딘가 꼭지점을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꼭지점을 변수로 잡으란 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런데 그때 어디를 변수로 잡는 게 되도록이면 낫느냐? 그래프 위의 점을 잡습니다. 그래프 위의 점을 변수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얘든 상관은 없어요. 난 그냥 얘로 잡을게. 그럼 이 점의 x 좌표를 내가 a로 잡으면 그러면 y 좌표는 x 좌표가 L1 a잖아. a. 그치? 그 y 좌표는 2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넓이죠? 넓이니까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a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a가 되는데 나는 얘의 한 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 뭘 가지고 찾을 거냐면 여기 높이가 지금 2a 플러스 1이야. 누구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가 2a 플러스 1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래서 왜 노란색으로 했지? x는 3-2a가 돼. 즉 여기 점의 좌표가 3-2a예요. 자, 이제 넓이식을 세웁시다.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할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되죠. 그래서 3-3a가 되고요. 높이, 얘를 L2에다 집어넣은 Y좌표, 뭐 아무거나 똑같은데 A를 집어넣은 게 뭐 여기 높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A 플러스 1. 그러면 넓이식이 세워져서 끝이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쪽 꼭지점을 A로 잡을 거면 A가 최대한 가더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왜? A가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직사각형이 요렇게 안 만들어지겠죠? A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AN 제한이 생긴다. 그걸 범위로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길이,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어디를 구하셔야 되겠어요? 교점의 좌표 구하셔야 돼요. 물론 답을 뽑는 데에는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이죠.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하자. 변변 더하면 3x-3은 0, x는 1. x에다 1 더하면 y는 3. 즉 a의 범위는 1 이하가 되는 거죠. 끝. 2차식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더럽게 나왔냐?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돼 결국엔. 절반 4분의 1 제곱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해서 나가면 됐죠? 16분의 54가 됩니다. 27 나누기 8. 정답 5번입니다. (90번이요) 이 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잘 봐. 하나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얘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야. 앞으로 나중에 계속 나올 거야. 함수의 성질을 나타낼 때 얘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라.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고2 넘어갈 때 배워요. 저거는 배워두는 게 나을까? 아니야. 나중에 배웁시다.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네 둘이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지가 않아요. 자, 얘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숫자 2를 집어넣어 볼게. 문제에서 2가 나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키고 이거. 그러니까 x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은 함수 fx가 2차 함수 fx가 이것을 만족시킬 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x는 2가 있어. 2에서의 뭔가 함수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당연히 같아지겠죠. x에다가 1 넣읍시다.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은 2보다 1만큼 오른쪽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 1만큼 뺀 곳에서의 함수값이 어떻다는 거냐?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에서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곳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 왼쪽으로 2만큼 가서의 함수값이 똑같다. 3 집어넣으세요. 똑같다. 4 집어넣으세요. 똑같다. 이런 뜻이야. 즉,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니? x는 a 대칭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거 많이 배울 거예요. 나중 되면 많이 배울 거야. 이런 거 나중 되면 많이 배워. 자, 그래서 얘는 x는 a 대칭축을 의미하게 돼요. 다시 이렇게까지 해줘도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얘도 x는 a 대칭축을 의미합니다. 얘도 x는 a 대칭축을 의미해요. 똑같아요. 얘랑 쟤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치환을 해보자. a 플러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좌변은 ft가 되고 대입할 거야. x는 t-a지. 아, 잠깐만. x는 t-a지. x에다가 t-a를 대입하면 2a-t 이렇게 돼. 됐니? 즉 얘랑 같은 뜻이야. 둘 다 무엇을 뜻해? x는 a 대칭축을 뜻해. 근데 x는 a 대칭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모른다라고 쳤을 때에는 정확하게 x는 a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뭐 이런 식이야. 오른쪽이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대칭되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fx가 지금 어떤 함수냐면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을 어디로 갔죠? 꼭지점의 x좌표로 대칭축을 가지니까 x는 이 대칭축,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더럽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뜻이고요.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자. 얘가 y는 fx였어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 x는 알파와 베타가 두 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2차 함수 할 때 설명해줬어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대칭축이랑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됩니다. 두 근의 합이 4라는 걸 아니까 이제 저걸 보자. f의 x-2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누굴까? 얘 실근은 누굴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 괄호 안이 알파가 되면 0되고 베타가 되면 0되거든. 즉 여기 괄호 안이 알파가 되는 x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두 근이 된다라고 우리 배웠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x-2는 알파. 그래서 x는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고 그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니까 정답은 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에요. 8. 너 이해 안 가지? 어디서부터 이해 안 가?
근데 4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 관계도 어느 정도는 너희들 나한테 곱셈 공식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근거 계수 관계를 굳이 막 이렇게 막 외울 필요 없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잘 보세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곱셈 공식 이거 곱셈 공식 단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아, 배우셨어야 돼요. 뭘 이렇게 한숨이야. 이렇게 돼요. 어떤 규칙성인지 느끼기만 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 그러니까 부호만 계속 바뀐다는 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 계수관계 쓰는 거 아니에요. 729번 봅시다. 자, 봐봐. 이거 일단 정석풀이 가르쳐 드리고 꼼수 배우고 봅시다.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시다. 인수분해를 하시면 자, 보기차 중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로서 상수 항이랑 짝을 지워줘서 완전 제곱식 만드셔야 되고요. 뒤쪽에도 빼기 완전 제곱 요 꼴로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8x 제곱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준식과 똑같은데 변형만 된 형태예요. 그러면은 합차를 쓸 수 있게끔 x제곱 플러스 4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이니까 합차를 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 여기서 두근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두 쌍씩만 값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앞에 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4, 알파 플러스 베타 1, 감마 델타 4, 감마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1. 정답은 0이 돼요. 그런데 잠깐. 다시 보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의 근이 알파면 알파를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알파의 4제곱 플러스 7알파 제곱, 이건 다른 풀이에요. 두 번째 풀이 더 간단한 거 이것도 알려드렸었는데 7알파 제곱 플러스 16은 0이라는 건 이해 가실 거고 얘 전체를 알파의 4제곱으로 나누면 알파의 4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이와 같이 베타도 똑같아. 베타도 똑같이 감마도 똑같이 델타도 똑같아요. 결론. 무슨 얘기냐면은
16x의 4제곱 7x제곱 이 방정식은 근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4차 방정식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원리 이해하면 좋지만 내가 얘기했어요. 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면 걔를 역수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4차 방정식은 개수를 거꾸로 되돌리라고. 4차, 2차 상수. 그러면 4차, 2차 상수가 되는 거야. 4차. 16x의 4제곱. 7x제곱 1. 됐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찾아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4차 방정식을 찾아주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네 근의 합. 얘의 네 근의 합. 위에 거 잘 봐. 4차에선 네 근의 합. 어디에 있어? 3차항의 개수에 있어. 그치? 있어? 3차? 없지? 그래서 0. 이렇게 뽑아야 돼. 0이야. 그래서 정답은 0. 맞잖아요. 0.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30번) 보자. 자,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볼게. 잘 봐.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내가 방정식을 세볼게. 이렇게 되는 보기차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네 근을 다 찾아볼게. 인수분해를 하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해서 네 근이 나오는 것까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번엔 이쪽 방정식을 풀어서 자,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봅시다. 여기에서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1 또는 3이 나오는 것까지도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t가 1, 그러면 x는 뿔마 1. t가 3,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거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에서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의 2a 마이너스 9 t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이해가 갈 거고요. 다음.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에 두 근이 있다라고 치면 x는 뿔마 루트 네모와 뿔마 루트 세모가 근이라는 것까지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뭐하래? 제곱해서 더하래지. 얘 제곱하면 뭐? 네모. 얘 제곱하면 뭐? 세모. 그러면 얘는 결국엔 네모 더하기 세모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 뭐야? 2a-9. 그게 5라는 거야. 됐죠? 정답은 7. 자, 근데 선생님
감마 델타는요? 얘가 알파 베타인데 그게 제곱한 게 네모 둘 다 네모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잘 봐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서 뿔마 루트 1, 뿔마 루트 3이 되는데 만약에 두 근 중에 한 근이 음근이면 뿔마 I, 뿔마 루트 3이 돼서 허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이 아니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네모도 세모도 다 양수야. 네모도 세모도 다 양수라니까요. 그럼 네모도 세모도 다 양수인데 양수면 뿔마 나오지. 그러면 얘네 둘은 플러스, 얘네 둘은 마이너스. 맞니?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인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네모와 마이너스 루트 세모 이런 식인 거잖아. 당연히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네모, 세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A는 7. 자, 그래서 내가 잠깐만 이거 저거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4차 방정식의 근의 특징 그거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 문제가 어디 갔을까? 아, 왜 그 문제가 없냐? 아, 진짜. 야, 그 문제가 왜 없지? 보기차 방정식에서의 기다려 보세요. 없네요. 오케이. 831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831번. 지금 푸세요. 봅시다. 팁. 뭘까? 저 4차 방정식 두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데요. 뿔마 루트를 잘 떠올리세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할게요.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t 플러스 4k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t 방정식이 만약에 근을 알파랑 베타로 근을 가지면 t가 x제곱이니까 알파 베타인데, 그러면 x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베타에서 4개가 4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개의 실근, 2개의 허근. 그럼 뭐예요? 이 중에서 2개는 실수고 2개는 허수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되어야 돼? 한 근은 음수, 한 근은 양수란 뜻이야. 결론, 이 말인 거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두 근의 합은 몰라요. 또 두 실근이잖아.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두 개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됐죠? K는 5보다 작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4, 16 1 플러스 80 79냐? 아니구나. 더 해야 되는 거지. 81 .
K는 9가 아니다. 어? 됐죠? 1, 2, 3, 4. 1, 2, 3, 4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0 나와요. 됐죠? 그러면 다시 나의 질문.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이해 갔지?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허근을 가지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다 끝났고요. 오답할 시간을 드리기 전에 진도부터 나가고 가도록 할게요. 730번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지? 그때 상반까지 설명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 735번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이거는 뭐. 자, 735번입니다. 4차 방정, 3차죠.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이고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 저것을 구하래. K 찾아야 되겠죠?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도 되겠죠. 등식이 성립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2K 넘어가니까 2K, 18 마이너스 12, 6. K는 3. 그래서 K에다 3을 집어넣어서 등식을 완성시키고요. 이제 근 3개를 다 찾아주시면 돼요.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할 때에는 당연히 방금 뭘 알려줬어요? 근을 알려줬죠. 무엇을? 2를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것으로 조립제법을 하니까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는 0.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는 없이 두 근의 합 1, k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우리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을 판단하기 위해선 차수가 떨어져야 돼. 다음 문제로 볼까? 자, 봐라. 741번으로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을 하래. 뭐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얘가 차수가 2차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조립제법으로 차수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근을 찾아야 돼. 한 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한 근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K를 모르는데 근을 어떻게 찾나요? 그게 힌트야. K가 날아가도록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봤더니 0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이 찾아지는 거야. 다시. 얘도 근 판단할 거야. 근이 모두 실수가 되래. 얘 뭐 해야 돼? 2차로 다운시켜야 돼. 차수를. 아니면 우리는 근을 판단을 못한다니까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판별을 못해.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아서. 나중에 미분 배우면 얘도 근을 판단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안 배웠자. 그럼 차수가 떨어져야 돼. 근을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그럼 그 근은 어디서 찾아? K가 날아가도록. K가 날아가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되겠니? 2. 한번 2를 대입해봤더니 8, 마이너스 24, 플러스 16, 0 나오는 거 딱 떨어져. 그게 힌트라고. K가 힌트야. 뭐 대입하면 0 나와? 1. M 보니까. 됐어? 그렇게 해서 다른 한 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근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 분해를 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저 식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2x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면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허근 나와야 되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끝. 정답 1. 최소값 1이야. 얘가 허근 나오려면 k 양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차수가 떨어져야 된다. 정답 2분의 1. 어떻게 찾았을까? 아까 배운 거. 자, 정석풀이로 봅시다. 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로 통분이 됩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요.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래서 2분의 1이기는 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아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냥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자, 이 방정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누구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그럼 얘는 뭐야? 두 개씩. 그치? 두 개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6분의 3. 정답은 2분의 1.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배운 걸 응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 뭐 요거까지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752번) 정답. 색은 알파, 베타, 감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끝. A, B, C 다 찾았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면은 쉬워요. 상차 방정식 근거 계산하기 써서 하는 거고요. 자, 넘어와서 757번 봅시다. 757번이에요.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곱씹어서 문제를 다 봐야 돼. 유리수 AB 조건이기 때문에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네. 그러면 3차 방정식이든 몇 차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무리수 켤레근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두 근 벌써 찾았어. 그럼 뭘 몰라? 다른 한 근을 몰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거든.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곱이 4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나머지 한 근을 찾을게요. 1-3 마이너스 2알파.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세 근을 다 찾았고요. 이제 나머지 A와 B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찾을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A는요. 세 근의 합 0. A는 0. B는 두 개씩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자, 봅시다.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끝. 정답은 6이요. 4번이 정답입니다. (756번) 허근의 성질은,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3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두듯이 그냥 관례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다 보면 W 쪽에 오메가라고 있어. 오메가. 이렇게, 이게 로마자인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자인가 그러고 로마자로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는 사실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얘는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인데 실근 하나 나왔죠? 그럼 나머지 2개의 허근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사실 얘는 구할 수는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구해지기는 해요.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이 오메가가 갖는 성질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얘는요. 얘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정리하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오메가가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합니다. 다음. 그런데 개수가 전부 다 1, 1, 1 유리수. 따라서 켤레복소수가 켤레근이 성립하니까 오메가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오메가 바도 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두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 했을 때 그러면 요거 오메가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마찬가지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저거랑 달라. 얘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정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오메가는 여기서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다음,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근이 성립하니까 다른 한 근 더 찾아지죠. 오메가 바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입니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 해서 다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걸 찾는 걸 할 줄 아셔야지. 외우면 똥멍청이야. 뇌를 그딴 데다 허비하지 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보셨죠? 선생님, 그럼 얘는 x세제곱은 1에 해당되는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눈에 익혀두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눈에 익혀둬.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는 건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양변에 2를 곱해. 이걸 내가 하고 있다니. 1을 넘겨. 양변을 제곱해.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넘기면 4가 되고요. 전체 4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선생님,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딨지? 여기 있지. 그지? 양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1 곱해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는데 양변에다가 오메가 이거 보면 우리 곱셈 공식 떠올라야 돼요. 곱셈 공식 떠올리세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얘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6제곱은 1이겠죠.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오메가 4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겠죠. 플러스 1. 자, 준식이 이렇게 돼. 근데 여기를 잘 봐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거든? 0이야. 0이야. 따라서 1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연산을 하시는 걸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잠깐만. 그렇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769번 지금 풀어보세요. 선생님 활용 문제는 풀어주지 않거든요.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과 같이 방정식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x로 둬야 될지야. 물론 얘는 x가 무엇인지 두게끔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x를 무엇으로 둘지 잘 생각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개념을 설명을 해줄 게 있어서 개념 알 테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보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자. 방정식의 종류 중에선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뿌 한자예요. 뿌 하면 이거 중국어 발음이죠. 자,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를 정리한 얘 또한 부정방정식이 돼요. 얘 또한 부정방정식이에요. 뭐 마이너스 2로 하자. 자, 얘 또한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1,1 x, y는 1,1과 같이 해가 있고요. 1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x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2,0도 있고요. 0,2도 있고요. 뭐 되게 많겠죠? 나열하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을 우리가 평면상에다가 나타냈을 때는 얘의 해들을 우리가 점으로써 찍어서 보면 1,1, 2,0, 0,2 등등등 전부 다 점을 찍으면 걔네들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게 바로 얘예요. 누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1차 함수 직선이 나오게 돼요. 어쨌든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느냐? 해를 딱 집어서 해를 딱 웃어. 그냥 웃어도 돼. 그래, 비웃어. 자, 해를 딱 집어서 말을 못 해준다는 얘기야. 왜? 식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는 하나잖아. 식의 개수보다 개수냐 개수냐.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다음 예를 들어서
x-y는 0이라고 하는 역시나 부정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에는 1,1도 있고요. 2,2도 있고요. 3,3도 있고요. 무수히 많습니다. 역시나 얘를 만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의 해들을 우리가 평면에다가 나타내면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부정방정식을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립의 의의가 뭐냐면 연립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공통해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통해를 찾는 거야. 자, 얘를 만족시키는 해 무수히 많고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공통해를 찾아주는 게 연립의 의의입니다. 공통해를 찾는다. 무슨 의미냐면 대수적인 의미입니다. 대수. 식을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립이 가는 의의는 그래프로 보았을 때에는 뭐냐면은 교점을 찾는 거예요. 교점을 찾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연립하는 방법에는 가감법, 등치법, 대입법 이런 게 있다라고 배웠어요. 가감법, 변변 빼는 거, 변변 더하는 거. 대입법, y는 꼴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 등치법, 등치가 미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서의 의미입니다. 함수적인 의미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이 갖는 의의가 있다. 자, 다시 얘기한다. 연립방정식은 무엇을 연립한다?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두 개의 부정방정식을 연립한다. 왜?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 연립 가능. 문자가 세 개면 식이 세 개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연립해서 해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게 연립이 갖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연립방정식 중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1차 그리고 1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건 너희들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할 줄 아니까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무엇이 있냐면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그냥 바로 얘네들은 대입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779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 어느 때 쓰이고 그런 것들인지까지도 다 이해해야 돼. 잘 봐. 2x-y는 5.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 사실 너희들은 아직은 배우지 않았는데 얘 그래프 그려줄 수 있고요. 얘 그래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래서 교점 찾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자, 얘를 y는 꼴로 바꿔서 2x-5를 y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2x-5의 제곱은 10. 그러면 4x제곱, x제곱, 5x제곱 5, 20, 마이너스 20x, 5, 5, 25, 10 넘으면 마이너스 15. 5로 전체 나눠버리고요. 방정식의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y 또한 순서 쌍으로 해가 나오는 겁니다. 쌍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5일 때 5 집어넣으면 사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구한 해를 여기다 넣어도 y가 나오고 x 구한 거 여기다 넣어도 y 나오는 거 똑같잖아. 똑같아요.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1차식이 편하잖아. x에다가 5를 넣으세요. 그러면 잠깐만 x에다 5 집어넣으면 5라고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5,5 마이 7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정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x, y는 5, 5. 그럼 x가 5, y가 5란 뜻.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게 있느냐? 2차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어딨냐? 784번입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둘 중에 아무나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나 한 놈이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78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784번을 보시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라는 식,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0이라고 하는 식을 연립하래. 자, 위에 건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래 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얘를 만족시키는 해는 첫 번째 어떤 경우? x 마이너스 2y가 0인 경우 둘이 곱하면 0이 돼. 그러니까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을 연립하면 돼요.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죠?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라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0이 돼서 0이 되는 경우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 이 식이 0이 되는 거랑 이 식이 0이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연립, 공통해를 찾는 건데, 첫 번째 식이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경우와 얘가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 역시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0과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게요. x에다가 2y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y제곱, y제곱, 5y제곱 는 20, y제곱은 4, y는 뿔마 2, y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면 그때의 x는 y에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해서 4,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해가 두 쌍 나오고요. 다음 이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2x제곱은 20, x는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 그때의 y는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해서 역시나 두 쌍이 나오게 돼서 총 4쌍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야,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1차를 2차에다 대입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x가 2개가 나와서 따라서 그에 따른 y도 2개가 나와. 그러면 2차, 2차 연립하면 어떻게 될 수 있지? 1차, 2차가 2개가 나와. 그러면 두 쌍, 총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 1차식을 대입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가지면 그러면 y도 하나가 나와서 한 쌍의 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최대 2쌍, 최대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금 배웠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요, 이 교재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 없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차수로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차, 2차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 789번을 보세요.
아, 사실 얘도 뭐예요? 야, 대입 가능하면 그냥 대입하면 답 나와. 이거 대입하면 그냥 답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사실 대입하면 돼요. y에다가 x분의 20 갖다 집어넣어, y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x제곱 곱해서 4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되거든. 뭐 그렇게 풀면은 되기는 돼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칭형 방정식은 무엇을 대칭형이라고 부르냐면,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를 y로, y를 x로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대칭형 방정식이야. 얘 봐봐. 여기다 y 집어넣고 여기다가 x, 여기다가 y, 여기다 x. 그래도 식이 어때?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대칭형 방정식이야. 다시 90번도 봐봐. 어때? 똑같아. 얘도 x에다 y, y에다 x, yx, y제곱, yx, x제곱.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 위치를 아니면 그러한 식을 우리는 대칭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칭형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면, 잘 봐. 그 두 수 x와 y를 근으로 하는 t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xy를 근으로 하는 t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세우기 위하여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만 찾아내면 돼. 자, 그래서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찾을 건데, x 곱하기 y 여기 있습니다. x 플러스 y를 찾기 위해요. 곱셈 공식을 잠깐만 활용하자. 얘가 41인 거죠. 근데 x 곱하기 y가 20이죠? 마이너스 40이죠? 넘어가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8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약간 다큐멘터리 나와. 사자가 하이에나를 따라잡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x 곱하기 y는 20, 그리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9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x 곱하기 y가 20.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를 또 어떻게 찾냐면, 그러니까 x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거거든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야. 그러면 t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0은 0. 따라서 t는 4 또는 5라고 나와요. 그럼 t가 4 또는 5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x랑 y라고 했거든요. 그럼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x, y는 x가 4면 y는 5가 되는 거야. x가 5면 y는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 모르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 또한 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0은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가 근이라고 나오고, 따라서 해는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해서 네 쌍의 근이 이 경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t방정식 세우기야. t방정식 세우기. 봅시다. 792번으로 넘어가요. 792번입니다. 자, 대칭형 방정식이기도 한데 차수로 보자 그냥. 1차, 2차 연립 방정식이야. 이거 해가 몇 쌍 나온다고 그랬지?
y 등꼴로 해서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돼서 x가 2개 나오니까 y도 2개 나와서 원래 두 쌍의 해가 나와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얘가 두 쌍의 해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해가 한 쌍만 존재하래요. 그러니까 y는 k-x로 해서 식에다가 대입해서 x의 제곱이 k-x의 제곱은 2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되겠니? 1개. 그러면 y도 따라서 1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할 거고요. 그게 0 나와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k제곱은 4. 정답 마이너스 4.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거 잠깐만 해석 잘 봐봐. 무슨 방정식? 대칭형 방정식. 대칭형 방정식입니다. 그럼 난 뭘 세워야 돼? x, y를 근으로 갖는 t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x, y라고 하는 그 해가 순서쌍이 되는 그 해가 얘도 실수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내가 t 방정식으로 세웠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x랑 y잖아. 근데 x, y가 실근이 그러니까 x, y가 실수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럼 결론. t 방정식은 무슨 근 가져야 돼? 허근 가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 y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개념을 다 배우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갑니다. 자, 공통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봐.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 경우에 부정방정식과 부정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의 공통해를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지금은 XY 문자가 두 개가 있는 부정방정식이 아니에요. 공통해 찾는 건데 자, 앞에 보세요. 자, 라지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었다라고 치자. 라지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었다라고 치자. 얘는 현준 뭐하니? 뭐해? 문제 풀어? 너 다 알아? 얘는 A 곱하기 G. 뭐 이거 다항식이고요. 두 개의 인수가 이렇게 보인다고 칩시다. 인수예요. 그냥 내가 저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B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었습니다. 얘도 인수가 B라고 하는 인수도 있었고 G라고 하는 인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공통해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얘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는 얘들아 x-1 곱하기 x-2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그냥 1이랑 2가 근인 건 맞아. 근데 왜? x에다 1 넣으면 0 되니까 x에다 2 넣으면 0 되니까 또는 x-1이 0 또는 x-2는 0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라지 A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그 해가 A가 0일 때 또는 라지 G가 0일 때라고 하는 게 저 방정식의 해예요. 라지 B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는 B가 0일 때 또는 라지 G가 0일 때가 해예요. 따라서 공통해는 공통인수에서 나오게 돼요. 공통인수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네 둘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가지래. 그럼 얘네 둘이 무엇을 가져야 돼? 공통인수를 가져야 된다 뜻이야. 자, 근데 이렇게 공통인수를 내가 G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식을 내가 더해봤어. 그러면 AG 플러스 BG 따라서 A 플러스 B의 G라고 묶여요. A 마이너스 B는요. 마찬가지로 스몰 a 마이너스 스몰 b의 G가 될 거고요. A 곱하기 B는요. A, B, G 제곱이 될 거예요. 됐니? 나누지만 않고 두 개의 식을, 저기는 두 개의 2차 식을 더하든 빼든 곱하던 공통인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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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안 할게. 소녀시대 노래 안 할게. 자, 이렇게 해서 G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G가 살아있어요. 됐죠?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돼.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더라도 그 식 안에는 공통해가, 즉 공통인수가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빼는 게 낫죠. 단, 뺄 때에는 최고차가 날아가도록, 여기 만약에 2가 있으면 이거 2 곱해서 빼란 얘기야. 자, 최고차가 날아가도록 빼줍시다. 변변 빼자. 변변 빼니까 K-5의 X, 5-K는 0. K-5의 X-1은 0. 이렇게 됐어. 두 식을 뺀 거거든? 근데 이 안에도 무슨 살아남아 있어야 돼? 얘네 둘 다 갖는 공통 인수가 살아남아 있어야 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됐죠? 맞아요? 이게 바로 공통해예요. 따라서 1이야. 왜 그렇다고? 두 식을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더라도 G는 살아남는다.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K는 5. 볼까? K에다 5를 집어넣으면 두 식이 어떻게 됐죠? 같은 식이 됐어요. 그러면 공통인 해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돼요. 지금은 오직 1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X는 1이 바로 공통해가 되고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보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5는 0. K는 마이너스 6. 그래서 K에다 실제로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공통해가 1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하라고? 차수를 낮아지도록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라. 나누지는 말아라. 나누면 G가 사라져. (801번은) 풀어줄게요.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cm일 때 그때의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이 있고요. 항상 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원의 중심부터 무조건 찾으세요.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게 된대. 아이씨, 휘어졌냐. 이렇게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대. 직사각형의 둘레가 34cm였을 때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 어디가 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둡시다. X랑 Y라고 뒀어요.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13cm라고 했거든. 그리고 니네들 앞으로도 그럴 텐데 도형이 나왔고요.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원과의 교점, 접점 이런 것들에다가 무조건 선부터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니네들 도형에서 약하잖아. 나는 원 나오잖아. 나중에 고3들 가르칠 때도 그러거든. 항상 그러거든. 야, 원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내 교점이나 접점에다 선 내려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어보는 거야. 그래놓고선 찾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야지 눈에 잘 보이거든. 여기가 13이야. 뭐가 보이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69라고 나와. 다음, 둘레의 길이가 34cm래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2y가 34래요. 연립하시면 x와 y가 구해지게 됩니다. 됐죠? 하자. 뭐야? 대칭형 방정식. 사실 선생님 이거 1차, 2차 그것도 돼. 똑같아. 1차, 2차 해도 되고요. 대칭형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대칭형 방정식으로 풀게요.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하기 위한 17에 제곱해야 돼? 하자. 17의 제곱. 빨리 외우고 있는 사람 있잖아. 200. 고마워. 289 마이너스 2xy는 169. 눈높이 했니? 구몬 했니? 나 구몬 싫어하는데. 2xy는 이거 넘어가서 빼세요. 120. x 곱하기 y는 60. 두근의 합, 두근의 곱, t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17t. 60. 0. 3 곱하기 20. t는 20. 예? 3 곱하기 20이 아니잖아. 야, 뭐 잘못 풀었냐? 야, 뭐랑 뭐야? 4. 4, 1은 4. 4, 5, 20. 안 되고. 5. 5, 12. 그래서 t는 5 또는 12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근이 뭐야? 5랑 12. 그럼 누가? 5, 12. 5, 12, 5. 됐죠? 긴 변의 길이 12가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자, 807번으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인데 문자 2개, 식 하나. 그럼 뭐라고?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해가 졸라리 많아요. 그럼 얘가 해가 되게 많은데 그 해들 중에서 또 다른 조건인 자연수 조건이라면 그 많은 해들 중에서 몇 개로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몇 개로 제한시킬 수 있다란 얘기야.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개는 자연수, 자연수의 순서상 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수 조건일 때는 자연수가 갖는 특징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2가지 풀이가 있는데 둘 다 봅시다. 먼저 내가 가장 잘 쓰는 거.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로 묶어. 2x로 묶을게. x로 묶을까? 2x로 묶자. x로 묶으니까 y-2가 돼요. 자, 주어진 식을 변형하는 거거든요. 자, y-2가 나왔죠? 그러면 뒤쪽에다가 내 멋대로 y-2를 써주고 수습하는 거야. 얘가 괄호가 풀려서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거든. 숫자는 신경 쓰지 마. 문자만 신경 써.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붙여주면 돼. 그럼 얘 괄호가 전개가 되면은 2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2지. 근데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수습하세요. 마이너스 9는 0. 자, 사실 자연수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서 하나인 뭘 갖다 쓸 거냐면 약수배수 성질을 쓸 거예요. 약수배수의 성질을 갖다 쓸 거예요. 얘들아, 분수나 유리수 중에서 분수식들 있잖아. 분수 애들 있잖아. 분수꼴. 그런 애들은 약수배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수들만 같기 때문에 정수들은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에요. 사실 자연수라고 조건 나왔는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이거 지금 풀고 있는 거. 그러면 할게요. 보세요. 그리고 묶으세요. 됐죠?
그래서 선을 쫙 그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두 수의 곱이, 잘 봐. 자연수에서 1 뺀 거랑 자연수에서 2 뺀 거의 곱이 9가 되는 아이들을 싹 다 구할 거야. 자, 두 수의 곱이 9가 되는 경우는요. 1이랑 9가 있고요. 9가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3, 3, 마 3, 마 3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은 되게 많이 썼는데 니네들도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도 막 X자 막 숫자 다 쓰지 않잖아. 하다 보면 느끼게 돼. 몇 가지 안 해도 돼. 자, 1이 된다. X에 뭐가 들어가면 1이 돼요? X를 쓰세요. X는 1. 뭐가 들어가면 9가 돼요? Y는 11. 자, X에 뭐가 들어가면 9가 될까요? 5. 그래서 X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를 써주십시다. Y에다 뭐 들어가면 1이 돼요? 3.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의 자연수 탈락. 마이너스 3이 되려면 Y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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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되려면 X의 2가 들어가면 돼요. 3이 되려면 Y의 5가 들어가면 되겠죠. 마3 탈락. 따라서 순서쌍이 나왔습니다. 1,11, 5,3, 2,5 해가 세 쌍이 나왔고요. 따라서 정답은 1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를 봅시다.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 똑같아요. 아무거나 X는 또는 Y 등꼴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뭐로 할까? X는 꼴로 할까? 그럴까? 그래. 그럼 Y는 꼴로 할게. Y로 묶읍시다. 2x-1, 4x 플러스 7, Y는 2x-1분의 4x 플러스 7입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분수라고 불러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동일하거나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가분수라고 불러요. 대가리만 크다고 해서 가분수가 아니라 차수를 보고 가분수를 정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니네들 4x 플러스 7을 2x-1로 나눌 줄 알지? 그치? 나눠서 할 줄 알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합시다. 그러면 얘는 2x-1분의 9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끝났어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y는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2x-1이 9의 뭐여야 돼? 약수여야 됩니다. 자, 2x-1이 9의 약수여야 되니까 얘가 1인 경우 x는 얼마? 1. 그럼 그때 y 얼마 나와요? 11. 자, 9의 약수 중에서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 9의 약수 중에서는 양약수와 음의 약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에 0 들어가야 돼요. 탈락. 자연수여야 되죠? 마이너스 3도 있어요. 마이너스 3 되면 탈락. 다른 거 다 탈락. 다음. 얘가 3 될 수 있죠? 얘가 3이 되려면 x는 2. 그러면 3분의 9 더하기 2니까 y는 5. 얘가 뭐가 될 수 있죠? 9가 될 수 있겠죠? x는 5. 그럼 얘가 9분의 9 더하기 2. y는 3. 끝. 똑같지? 됐죠? 자, 뭐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당연히 나는 이걸 더 선호해요. 이걸 더 선호해요. 요거는 너희들이 잘 못하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 안 돼서. 808번 빠르게 묶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묶어주는 것까지만 할 테니까 나열은 너희들이 해라.
나열해서 찾는 건 너희들끼리 해. x로 묶어줘야 되겠죠? 한 문자로 묶어주시면 돼요. 다음, 그 괄호를 보고 뒤에다가 무지성으로 적어버려. 그 다음 수습하는 거야. y가 있는데 마이너스 3y.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면은 3, 4, 12.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마이너스 12 쓰고 끝.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10 끝. 나열. 자, 역시나 풀이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풀이를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이야. 조금만 힘내. 앞에만 봐. 앞에만 봐. 자, 그럼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막 부정방정식, 막 연립방정식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 여기 부분은 되게 웃기게 시험에 되게 잘 안 나와. 희한해. 오히려 앞에서 나왔었던 막 있잖아.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게 훨씬 잘 나와요. 4차 방정식에서 뭐야? 두근은 허근, 두근은 실근. 아까 했던 거. 그런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안 나와. 아, 얘는 좀 나와. 얘는. 자, 해볼게. 자, 역시나 식은 하나인데요. 문자가 XY 두 종류예요.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럼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는 역시나 해가 무수히 많을 텐데 아무튼 만족시키는 실수는 얘의 구조상 몇 개 없단 얘기야. 그래서 실수 x, y를 구해서 x 플러스 y를 구하래요. 중요한 힌트, 실수. x, y가 실수라는 것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풀이. 실수 제곱은 0 이상. 이것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누굴 봐야 돼? 1차항, 1차항, 1차항을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자, 그럼 x가 들어가 있는 애 보니까 얘 보이고 얘 보이고 5x 제곱이니까 이거는 어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느낌대로. 아니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경험 많으면 그냥 돼. 자, 4x제곱 갖다 썼어요. 4xy 갖다 썼죠. y제곱 두 개인데 y제곱 하나 갖다 썼죠. x제곱 5x제곱이니까 4x제곱 x제곱 x제곱 다 갖다 썼고요. 지금 얘 갖다 썼고 얘 갖다 썼고 y제곱 하나 갖다 썼고 됐죠? 1 하나 갖다 썼어요. 자, 그럼 나머지 y제곱 하나 남았죠. 4y 자 갖다 썼습니다. 다음 플러스 4가 들어가면 1 더하기 4, 5. 끝. 변형 완료. 그러니까 2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는 0. 얘네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렇게 될 수 있나 봤지. 그랬더니 x는 1, y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돼. 셋 다 0이 돼. 끝.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야. 자, 그래서 여기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는 실수 제곱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으로 바꾸는 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풀이 이거 바꾸는 거 힘들거든 얘들아. 잘 안 돼. 이거 잘 안 떠올라.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고 누구 넘기고 막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만능입니다. 하지만 식은 더럽습니다. 식은 길어요. 하지만 만능풀이. 무조건 풀리는 풀이. 잘 봐. 중요한 힌트. 역시나 실수라는 것 가지고. 그래서 x, y가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볼 거냐면 실근이라고 볼 거야. 실근. 그러면 쟤를 뭐라고 볼 거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봅시다. 제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서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2x로 묶으니까 2y-1, 2y의 제곱 4y 플러스 5는 0. 근데 얘가 실근은 x가 실수거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이, 자, 그런데 x 관점의 판별식이니까 이렇게 dx라고 좀 써주지.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지. 자, 그러면 얘는 2y-1의 제곱 마이너스 5에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 끝.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야지만 x가 실수가 되니까. 4y 제곱 마이너스 10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24y 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4. 계속하자. 전체 마이너스 6으로 나눠버립시다. y의 제곱 4y 플러스 4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실수 제곱은 0 이하가 되려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는 0보다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하가 되기 위해선 y가 마이너스 2인 수밖에 없죠.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제? y에다 마이너스 2 넣고 x 찾으면 돼요.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그래서 해가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자, 하지만 얘가 식이 좀 더 복잡하기는 해요. 그쵸? 이건 간단하기는 한데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과제가 어디서 붙어더라? 과제가 꽤 많구나. (735에서부터) 목이 잠겨가지고. 자, 지금부터 오답하시고요. 837까지 과제 낼 거예요. 오답하시고요. 다음 오답하시고 나면은 지금부터 과제 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5시 50분이 되면 끝내줄게. 선생님 원래는 토요일날 5시 50분에 끝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 어차피 차 안 타니까 보통 6시에 끝내거든. 그래서 5시 50분에 끝내줄게. 자, 개인적으로 오답하시거나 문제 풀면서 질문 갖고 나오세요.